이제 사례관리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 인지 콘텐츠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저희가 실버 체조도 올려놓고 뭐요? 색칠하기도 올려놔요. 동화를 들으면서 요거를 색칠하기를 내가 이제 도안을 출력해서 쓸 수도 있고 도안을 선택해서 출력해서 색칠하기 하실 수도 있고 이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야기 듣고 색칠하기. 유튜브 요거 누르면 요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자, 사례회의에 대해서 교육을 할게요. 사례회의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챗GPT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도대체 사례회의에서 제가 뭘 물어봤냐면요. 사례회의에서 선정사유의 해결 여부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사례회의를 읽으면은 평가면에 보면 해결 여부가 어떻게 사례회의를 해서 해결이 됐다는 걸 쓰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여기는 뭐라 그래요? 요양원의 사례에서 선정 사유의 해결 여부란 사례회의를 통해서 선정된 대상자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또는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고 계획이 수립된 뒤 문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래요. 그래서 완전히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이 급여 제공 계획을 가지고 급여를 제공을 했더니 급여를 반영해서 제공했더니 좀 해결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해결이라고 쓰는 거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사례회의 관련돼서 저도 이제 하기 전에 챗GPT라는 걸 써요. 어떤 사람들이 사례회의 대상자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얘가 여기도 많이 계속 쓸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이제 사례회의 대상자라고 하면은 다 써져요. 사례회의 대상자란 평소 돌봄이나 서비스 제공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어 다직종 전문가의 논의와 개입이 필요한 수급자를 말한다. 그럼 대상자 선정 기준, 행정적인 문제, 신체 기능의 급격한 변화, 인지 기능의 변화, 다 나와 있죠. 미해결 문제, 신규 입소자 적용 문제 다 나와 있어요. 챗GPT를 쓰면 좋긴 좋구나.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사례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례회의를 하기 전에 사례회의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알아야 되는 기준은 물론 사례회의에 대한 책자, 방법, 논술 그런 건 볼 필요 없어요. 되게 어렵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사례회의가 뭔지 알려면은 평가 매뉴얼을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평가 매뉴얼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제가 요번에 사례회의를 좀 이렇게 개선을 했죠. 왜냐면 저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글을 읽는 거하고 정리가 안 돼서 명확하게 사례회의를 자, 평가 매뉴얼 있죠. 요거를 요 분류대로 요 생각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요 가장 어떻게 해요? 사례회의를 잘 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주 멋있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요? 평가에 맞는 기준에 맞추어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최소한 평가 매뉴얼을 읽어야 되는데 글을 읽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사례회의를 주기적으로 한다. 주기적으로 한다면 상관없어요. 그죠? 주기적으로 상관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면담이 아니라 기록으로 하라는 건 어딘가 남겨야 돼요. 그럼 회의 일자, 우리가 사례회의 회의 일자를 하는 거죠. 주기 안에. 수급자명. 이 수급자면 뭐예요? 내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어떻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럼 선정을 해서 선정 사유를 써야 되죠. 그리고 수급자를 선정한 다음에 회의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회의 내용은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선정 사유가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 하고 내부 참가자가 다 의견을 내야 돼요. 왜? 내부 참가자들이 다 의견을 내야지 요양 쪽에 의견을 내야지 요양 급여에 반영을 하고 간호 쪽에 의견을 내야지 간호 쪽에 급여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의견 내야지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해요? 상담을 자주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이분이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약을 바꾸다든가 각자 의견을 내야지만 급여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각자 의견이 어떻게 돼요? 사례관리 계획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요양보호사님 볼 때는 이분은 어르신이 변을 만들고 그러니까 정서적 행동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관심을 내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바꾸고 또 어떤 분이 간호사님 이분은 관절이 안 좋아서 손목이 수축이 됐다.
라는 의견을 내요. 그럼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에 어떻게 돼요? 기능 회복 훈련을 위해서 관절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문제와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만약에 뭐 조리원이면 이분이 근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양식을 드시게 해야겠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연화가 곤란하니까 맛있는 연화가 곤란하니까 음식을 바꿔야겠다. 그럼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돼요? 연화가 곤란하니까 삼킴에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켜보기를 하던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어떤 요양보호사 연화가 곤란하니까 연화 운동을 시켜야겠다.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이런 걸 다 생각을 하셔서 내부 참가자가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사례회의예요. 그래서 다 모여서 사례회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회의 내용에 다 쓰시면 돼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 사례회의를 이렇게 쓰는 거라는 걸 첫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현원이라는 게 있는데, 뭐 30인 이상과 30인 이상은 요거는 로직이니까 저희가 케어포에 넣었어요. 근데 또 평가 Q&A도 읽어보면 좀 복잡해요. 30인 이상이면 분기별이라고 현원이 반기별이라는데, 근데 또 평가 Q&A 있어요. 그러면은 30인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요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외부 참가자가 한 명 이상 참석하래요. 뭐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뭐 바빠서 올 수가 없겠죠. 뭐 그럼 타 장기요원기관에 친한 장기요원기관에 뭐 사회복지사를 불러도 되고 아니면 뭐요? 가정간호사를 불러도 되죠. 예. 근데 또 평가 Q&A는 또 뭐가 있냐면요. 외부 참가자가 참석을 안 해도 인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Q&A도 읽어보셔야 돼요. 외부 참가가 참석 안 해도 인정하는 기준이 있고 현원이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라는 것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Q&A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걸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대충 알겠어. 그래서 회의를 쓰는구나. 그 다음에 이 회의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급여에 반영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뭐 조리원이 영양식을 댄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시설장님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님은 어르신의 문제가 생겨갖고 상담을 해야겠다고 보호자하고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어르신에 대해서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놓고 시설장은 또 직원들을 모여서 이 어르신의 상태가 어떠니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계획에 따라서 하겠다는 걸 다 쓰시면 돼요. 근데 반영을 했다는 걸 어떻게 돼요? 증명을 하셔야 돼요. 뭐로 증명을 하셔야 돼요? 기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반영을 했다는 내용을 써야 돼요. 아까 어떻게 돼요? 이 어르신이 관절이 있으니까 급여 제공 계획에 기능 회복 훈련을 해야겠다. 간호 조치에 뭐요? 어르신의 근력이 떨어졌으니까 매일매일 활력 상태를 더 체크를 해야겠다. 뭐 조리원은 어떻게 돼요? 영양식을 드려야겠다. 그럼 영양식을 드린 거 이런 거를 다 반영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영한 내용을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선정 사유 해결 여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이걸 이해 못했어요. 선정 사유 해결 여부가 뭔가 잘 몰라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챗GPT한테 물어봤죠. 여기다 물어봤어요. 여기다 물어봤어요. 요양원 사례에 의해서 선정 사유의 해결 여부는 무엇을 말하는가? 쭉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립한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 완치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립한 계획이 실제로 실행됐었다. 그러면 이걸 써야겠구나. 그리고 원인이 되었던 문제나 행동의 상태가 감소돼서 개선되었다. 영양식을 들여갖고 어르신이 근력이 좋아졌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르신이 뭐 이렇게 관절이 있는데 내가 기능 회복을 눌려서 손가락을 필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어르신을 이렇게 급여 제공을 하겠다. 이게 해결 여부라는 거구나. 선정사유의.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선정사유 해결 여부는 이 어르신이 완치됐다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글을 읽고 제가 그러면 저는 왜 여기다 챗GPT에 썼을까요? 이 글을 읽고 이 선정사유의 해결 여부라는 걸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물어보고 적어 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이해를 못하는 거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물어보세요. 알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써요. 네. 그리고 조치계획 미해결시는 요 정도는 이해하셔야죠. 내가 급여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 뭐 맞지 않았다든가 그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문제 있는 어르신을 첫 번째 찾는 게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케어할까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급여를 제공해 봤더니 나중에 어르신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쓰는 게 사례관리 회의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해를 했죠? 근데 예외사항에서 외부 참가자가 참석 못해도 되는구나. 0.5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참석 못하는 평가 Q&A의 기준을 충족하면 1점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건 또 Q&A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다 설명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대상 선정이에요. 그럼 대상을 누구 선정해? 사례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제일 어렵잖아요. 물론 찾아보면 문제가 다 있어요. 어르신 없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 뭐 있어요? 다양한 문제로 여러 사람을 도움을 필요하는 수급자, 신체 인지 기능 상태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뭐 어르신들 다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기준을 정확하게 아시고 어르신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회의를 한다. 제가 얘기한 게 다 됐어요. 이 큰 뜻을 알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여기에 설명하는 거를 이해하려면 평가 매뉴얼을 다 읽으시고 평가 매뉴얼에 있는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 사람만이 들을 수 있어요. 이것도 모르는데 제 얘기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사례회의를 작성을 할 때 첫 번째, 사례회의는 뭐냐?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네, 거기에 따라 급여 계획을 변경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라는 거를 이해하셨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요. 다양한 문제로 여러 사람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수급자.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라는 게 있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뭐 평가에도 나왔잖아요. 어르신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방을 바꿔줬다. 예, 이거는 문제가 안 된, 사례 회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급여 제공이 요양 쪽도 해야 되고 간호 쪽도 해야 되고 사회복지사도 해야 되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갑자기 어르신들이 한 50명인데 갑자기 이런 사람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신체 기능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병원에 갔다 오시거나 어떤 질병을 앓거나 갑자기 노화가 되는 사람. 예, 그런 분들이 있죠.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인지 정신 상태가 갑자기 변하는 사람. 아니면 또 뭐예요? 가장 많은 건 뭐예요? 처음에 오신 분들이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처음에 오신 분들을 매번 사례회의로 선정을 해도 돼요. 똑같아요. 사람이 틀리니까. 이분도 적응하는데 문제 있고 저분도 적응하는 게 문제 있고 각각마다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각각을 다 하셔도 돼요. 결국에 사례회의를 하면은요. 모든 어르신이 다 비슷해요. 네. 폭력적인 성향을 줄이자. 네. 어떤 그 신체적으로 약화된 부분을 강화하자. 예, 그래서 부분적 도움을 드리자. 그런 게 거의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의료적 조치를 취하자. 그 다음에 약물을 복용하자. 예, 그 다음 그 결과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것을 선정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급여 제공 계획을 반영하거나 급여 제공 계획 변경 또는 급여 제공 내용 및 변경 반영.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대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을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급여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급여 제공 계획에 변경이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어르신이 뭐 인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적응을 못해서 우리가 급여 제공에 면담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적응을 못해서 보호자한테 면회를 자주 오시게 하고 자주 통화를 한다든가 그런 급여 제공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르신이 자꾸 적응을 못하니까 이 어르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이 어르신이 어떻게 해요? 상태가 나빠져 갖고 막 돌아가실라 그래요.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어르신에 맞게끔 뭐요? 임종에 대한 교육, 돌봄에 대한 교육을 시키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지만 그래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내가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제공을 했다는 걸 어떻게 돼요?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정 사유가 해결됐다. 어느 정도 좋아지고 급여 제공 계획에 됐다. 이렇게 쓰는 거를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줄기만 있으면 돼요. 큰 줄기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케어포에서 큰 줄기에 맞게끔 어떻게 해요?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기준을 큰 줄기에 맞게끔 어떻게 됐어요? 잘라놨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잘라놨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회의를 하고 급여 제공 반영을 하고 평가를 하게끔. 아, 그러면 평가 매뉴얼을 읽고 케어포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눈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을 하는 게 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근데 사례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그다음에 주기를 아셔야 되잖아요. 언제 해야 되냐? 이거는 뭐 30인 이상 현원 기준이에요. 분기별이네. 현원 10원 이상에서 30인 이상 반기별이는데 자, 여기서 공생은 없어요. 공동생활 가정은 2025년부터 사례회의를 안 해도 돼요. 평가 기준에 없으니까. 자, 없어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례회의 할 때 외부 참가자도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외부 참가자가 참석 안 할 시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 외부 참가자가 참석 안 할 때는 잠깐만요. 평가가 자, 외부 참가자가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기간 규모별로 직종별 1인 이상 모두 참여하는 경우 외부 참가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인정한대요. 이 Q&A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으로 할 때 여기 보시면 자, 참여할 때 여기 뭐라 했어요? 자, 10인 이상에서 30인 미만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필수 참여인데 간호사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외부 참가자가 참석을 못해도 평가 Q&A를 읽어보니까 간호 인력이 참여하면 30명 미만일 때는 간호 인력이 참여하면은 외부 평가자가 참여하지 않았다 하고 간호 인력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자, 30인 이상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사, 요양보호사 다 참여하네요. 근데 어떻게 돼요? 30인 이상일 때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참여하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작업치료사가 어떻게 돼요? 필수 인력이죠. 근데 물리촬영유사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외부 참가자가 안 해도 물리작업치료사가 하면 된다. 이런 Q&A도 있어. 그래서 누가 했을 때는 반드시 외부 참가자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물리치료, 30인 미만은 간호 인력을 참여해도 된다. Q&A를 아셔야 됩니다. 이걸 맞추고 해야 돼요. 왜냐면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평가자가 이걸 Q&A를 모를 수가 있어요. 평가자가 와서 딱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여기 외부 참가자가 안 하고 물리작업 치료사가 참석했느냐? 평가 점수를 안 주겠다. 아니다. 이런 Q&A가 있다. 라고 아셔야 돼요. 평가자도 물론 90%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Q&A를 또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평가 기준에 사례회의를 주기적으로 한다와 여기에 따른 Q&A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현원 요거는 어렵지 않죠? 다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참석자 발언 내용이 참석자 전원 의견이 필수 사항이므로 발언자 명이 기록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참석자 명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케어포는 저장을 할 때 참석 그 회의 내용에 참석자의 이름을 저희가 체크를 해요. 로직으로. 참석자 이름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알려줘요. 참석자의 발언 내용이 빠졌다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로직은 케어포에 다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례회의를 주기적으로 여기서 어려운 건 없어요. 현원 예, 앞에서 말한 거 뭐 어려운 게 없다. 단지 외부 참가자가 참석을 안 해도 되는구나. 예,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평가 1번이에요. 사례회의를 주기적으로 한다는 평가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좀 정리해서 드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첫 번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여기 이제 요거에 대한 Q&A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사례회의를 실시할 때 현현 변경 시 사례회의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예,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요.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도중에 현원 변경 시 사례회의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내냐면요. 4월 개시후나 현원 변경 시 다음 달부터 현원에 따른 사례회의 실시 주기를 적용합니다. 분기 반기의 마지막 달에 개시 및 현원 변경이 있을 시 다음 분기 반기에 적용하며 변경 해당 분기는 현원 변경 전의 주기에 의해 실시함을 확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야? 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현원이 변경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경된 시점에 사례회의가 분기가 반기가 바뀌는 거 아니라 예? 다음 달부터 사례회의 실시 주기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변경될 때 마지막 달에 개시 및 현원 변경이 있을 시 다음 분기나 반기에 적용하며 해당 분기는 현원 변경 전의 주기에 실시함을 확인합니다. 요걸 저는 글을 읽고 이해를 했는데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현원이 10인 이상 30인 미만이면 반기별이랬죠. 반기면 어떻게 돼요? 6개월,
한 번, 두 번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3월 달에 30일으로 바뀌었어요. 자, 분기의 마지막 달에 현원이 변경이 됐어요. 29일에서 30일으로 변경이기 때문에 30일이란 건 뭐예요? 이상은 뭐예요? 30일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분기별로 해야 돼요. 30일 이상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안 하는 거고 분기의 마지막 달이잖아요. 다음 달 반기에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분기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때 30일이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분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케어포에도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요.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할 때, 이 분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요 기준을 다 적용은 해놨는데, 이것까지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말씀드렸다. 이건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 제가 이걸 설명드린 거는 글을 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가장 제가 이제 평가 매뉴얼을 잘 못하시는 분이 평가 매뉴얼을 자기 마음대로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계속 읽고 그려보고 읽고 그려보고 저도 어떻게 해요? 10번을 읽어보고요.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 말인가 하고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 이게 가장 뭐요? 현실적으로 하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저희 쪽도 여기 보면 사례회의 실시 주기라고 그걸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 21명인데 특별히 21명이면 특별한 기준이 없으니까 분기도 21명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반기일에 1년에 2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30명이 변경됐으면 어떻게 돼요? 반기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기준에 대해서 속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요 글을 읽고 이게 이 말이구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요것도 아셔야죠. 외부 참가자의 경우 일정 조율도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뭐 외부 참가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인정한대요. 단 조건이 있어요. 기간 규모별로 직종별 1인 이상 모두 참여할 때 기간 규모별로니까 뭐요? 30인 이상은 뭐예요? 요 물리 작업 치료사가 의무니까 이 사람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기간 규모별로 직종별 1인 이상인데 간호 인력이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 원래 사례회의는 간호 인력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평가 기준에 보면은 10인 이상 30인 미만의 간호 인력이 필수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사례회의를 하는데 왜 간호 인력이 필수가 안 되어 있지? 그러면 그래서 요걸 보니까 어차피 간호 인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간호 인력을 넣으면 외부 참가가 안 돼도 되는구나. 물리 작업 치료사가 안 돼도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제가 평가 매뉴얼을 읽을 때는 왜 여기는 간호 인력이 빠졌을까? 요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뭐래서 요런 생각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주기에 대해서 이것도 의문을 가졌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평가 아까 제가 매뉴얼 했때 두 번째가 뭐냐면 사례회의를 제가 크게 두 개로 잘랐어요. 앞에 1번하고 2번. 사례회의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사례회의를 끝나면은 우리가 사례회의를 끝나면 누군가가 이제 사례회의에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걸 급여 제공 계획도 세우고 급여 제공 반영도 해야 되는데 당장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도 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 직종별로도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어르신의 사례 관리를 이렇게 했는데 이 어르신의 상태가 이러니까 요양보호사는 이거에 신경 쓰고 간호사는 이거에 신경 쓰고 조리사는 식사에 신경 쓰고 사회복지사는 몇 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30일 이내라는 시간이 준 거예요. 그래서 급여에 반영하고 급여에 반영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바로 평가를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급여 반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급여 등의 반영일로부터 또 30일 이내예요. 자, 평가면을 다시 잘 읽어보세요. 30일 이내에 반영하고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잘 읽어보시고 이거 외울 수 없어요. 그죠? 이거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 그 사례회의라는 게 이거구나.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은 나머지는 케어포에 로직이 들어있으니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제가 말한 이 정도는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예, 이겁니다. 항상 가지셔야 되고요. 자, 30일 이내 급여 제공을 하고, 자, 급여에 하고 필수 항목을 항상 쓰셔야 돼요. 그죠? 자, 필수 항목이라는 거는 뭐예요? 기록이기 때문에 평가자가 이 필수 항목은 꼭 봐요. 그럼 내가 평가하고 반영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했죠? 뭐, 급여 제공 계획을 한다든가, 각각 상담회 한다든가, 요양의 특이사항에 쓴다든가, 각각에 쓸 수 있죠?
예, 작성자명, 해결 여부 쓰고 요거를 해야 돼요. 30일로부터 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례할 일을 앞에서는 사례회의까지 작성을 하고 사례회의 계획한 거를 요양, 간호, 물리한 거를 각각 요양, 간호, 물리 아까 각각 급여 직종에 관한 사람이 왔으니까 직종별로 급여에 반영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사례회의를 편결하고 우리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해결을 종결을 하면은 아 이게 사례회의가 끝이구나. 큰 뜻은 이해했어요. 알겠어. 그래서 넘어가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급여에 반영한다는 게 또 어려워요. 자, 급여를 반영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케어포에 급여에 반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케어포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급여에 반영하는 게 요양 쪽에 있어요. 그죠? 요양 쪽에 어디다 반영을 하면 돼요. 뭐 어르신이 뭐 불결해서 뭐 맨날 뭐 대소변을 만진다. 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욕 일정을 더했다. 목욕을 더하면 요양에 반영하는 거. 식사를 또 어떻게 해요? 식사를 영양식을 제공했다. 그것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특기사항으로 뭐 공기약을 했다, 핫팩을 해드렸다. 뭐 이것도 다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드려요. 또 그리고 뭐 상태에 따라서 뭐 우리가 신체 뭐 어디요? 기능 회복 훈련을 해드렸다. 이렇게 다 돼요. 그러니까 요양 쪽의 급여에 요양보호사가 한 거는 요양 쪽에 반영하고 간호 쪽에 한 거는 뭐 어르신의 상태가 안 좋아서 매일매일 바이탈 기록을 하루에 2번씩 했다. 라든가 아니면 약을 새로운 진료약을 받으러 왔다. 네. 그 다음에 어르신이 뭐 도뇨관을 껴서 도뇨관을 했다. 아니면 어르신의 배설 상태를 했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라서 어르신의 상태에 맞게끔 협약 의료를 진료를 했다. 간호 처치를 했다. 이게 간호에 있고 물리는 어떻게 해요? 물리 작업 치료에서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을 각각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계획을 내가 어르신에 맞게끔 사례회의를 해서 어르신에 맞게끔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체 활동에 대해서 내가 뭐요? 어르신이 뭐 자, 옷 갈아입기비를 요런 건 기본적인 거고요. 좀 더 한 거 보면 식사하기 위해서 치아 상태를 해서 수분 시철을 하고 연화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지켜보기를 한다든가 일어나기 운동을 한다 더 시킨다든가 화장실을 자주 가다 약을 복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 관리 할 수도 있고 또 기능 회복 훈련에서 신체 기능 관절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기본 동작 훈련에서 무릎을 펴주고 할 수도 있고 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급여 제공도 하고 급여 내용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크게 뭐를 할 수 있냐 사례 관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급여에 직접 반영을 할 수도 있고 급여 제공 계획을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급여 제공 계획을 고치고 급여에 반영을 하는데 이 어르신이 만약에 기저귀를 차게 됐거나 아니면 인지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인지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에 인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인지 프로그램의 그룹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룹을 A라는 그룹에서 좀 치매 그룹으로 해서 그 수준에 맞게끔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다시 평가해야 돼요. 어르신이 잘 걸어 다니다가 기력이 떨어져서 보조 도구를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상 위험도를 재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런 거. 그 다음에 어르신이 또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적응을 못해. 되게 어려워. 잠도 못 주고 싶으면 욕구에 어르신의 적응을 위해서 이런 거를 각각에 대해서 맞춰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체위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바꿔주셔야만 여기 케어포가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통합적 사정이 바뀌어야 돼요. 통합적 사정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고 급여 제공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르신에 대한 상담을 하겠다. 어르신에 대해서 초기 입소 적응을 못하니까 어르신의 정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요양 쪽에 가나 수급자 중에서 상담 일지를 계속 쓰세요. 우리 여기 이번에 평가도 있죠. 초기 적응하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서 신규 입소자 면담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 계속 쓰는 거예요. 더 면담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면회도 하게끔 오시게끔 하고. 자, 프로그램도 고치는 거예요. 그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 간호도 그래서 여기에다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각각에 대한 게 급여 반영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 사례회의가 급여에 반영된 거를 저희 쪽에 기록을 해놔야지, 나중에 평가가 뭐야? 3년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4년치지만, 누가 와도 우리 쪽에 기록된 걸 가지고, 자, 사례회의라는 걸 제가 그래서 저희 쪽에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사례회의를 기록된 걸 가지고 찾아서 이 급여 제공 반영을 한 거 있죠. 공기압했다, 근력했다, 이거 급여 찾아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5월 27일 날 이거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요양에 가서 어떻게 돼요? 식사도구 사용 및 식사하며 지켜보기 어떻게 돼요? 기능 회복 훈련이나 식사도구 및 식사 사용 지켜보기가 있거나 아니면 뭐예요? 요양급여 기록지에 어르신이 식사하기를 지켜보고 도움을 줬다는 게 있어야 되겠죠? 예? 구강위생관리 및 치아 건강 상태 확인을 했다 그러면 어르신이 뭐예요? 잘 식사를 못 드시는 거예요. 계속 뭐 입에 이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협약의료 가서 치아 건강 상태를 하고 치아가 맞지 않아서 기록한 게 있어야 되고 근력 증강 운동을 했다. 이 어르신이 어떻게 돼요? 뭐 관절이 안 좋대요. 예. 이런 게 하고 관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공기 핫팩을 했다. 이런 게 기록이 아니라 가서 요양이면 요양, 간호면 간호 쪽에 각각 급여 제공 계획이면 맞게끔 이게 해서 급여에 반영한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기록만 하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가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례회에 대해서 쓰는 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큰 틀을 이용하시고 쓰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급여 반영을 1번, 2번, 3번으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례회의에서 급여를 반영을 했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급여 계획 변경이라고 급여 계획을 변경을 했다는 건 이건 어떻게 가져왔냐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영 때문에. 수급자에서 제가 이렇게 사례회의를 했어요. 이 어르신에 대해서 누구예요? 강투약이라는 분에 대해서 사례회의를 했고 수급자 관리에서 사례회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가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이 어르신에 맞게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뭐 아까 사례관리 계획을 한 거 쓴 거예요. 공기 마사지를 한다, 식사 후 이물질이 뺀다, 뭐 이런 걸 쓴 거예요. 조리팀에 균형 잡힌 식단을 한다, 가정간호에서 어르신의 바이탈 변화 간호팀과 이걸 쓴 거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른 그런 것들을 급여 제공 반영을 한 거고요. 식사 동작 훈련이라든가 무릎 펴기 관절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왜 바뀌었냐면 여기 어떻게 해요? 사례 관리를 에 의해서 이 급여 제공 그걸 바꿨다고 이렇게 해서 사례 관리로 반영을 한 거고요. 그게 또 어떻게 되냐면 직원 관리에 사례 관리 회의록에 보면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회의를 쓰고 사례 회의 계획에 나온 게 딱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계획에 간호팀에서는 약 복용을 하겠다, 공기압 마사지 하겠다, 인지시치 프로그램 참여하겠다, 우울증 하겠다, 균형잡힌 식단 하겠다, 가정간 이것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맞아야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3단계가 다 맞아야 떨어진 거야.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문제 해결에 대한 급여 반영을 하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떻게 돼요? 식사지 수소 사용 동작을 일부 도움 주기로 직접 하셨어요. 관절이 앉아 식사 직접 하시고 손가락 관절 통해 관절이 움직임이 좋아지고 치아 관리로 인하여 뭐 이런 건 특이해서 음식물 침 뱉는 불결하기가 부분이겠어요. 왜냐면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이빨에 뭐가 꼈기 때문에 치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 회복을 통해서 휠체어 이동 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전보다 상태가 좋아지고 표정이 밝아지며 요양보호사 타 어르신과의 사이좋게 지냄. 이 관계가 연결이 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예시를 다 들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찾으면 다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그래서 큰 줄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대상자를 선택할 때 기존에 있는 사람을 아무나 평가 날이네. 5월 27일인데 오늘 반기니까 사례회의 해야지. 큰일 났네. 야, 빨리 어르신 찾아봐. 좀 문제점 있는 사람 찾아봐. 문제가 없으면 문제를 만들어봐. 그게 아니라 평상시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어르신의 신체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분 있죠? 이때다 하고 사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어요? 문제 행동이 생겨요. 갑자기 안 하시는 행동을 해요. 인지 저하가 나빠서 좀 환각이 나고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 있어요? 신규 입소자는 대부분 처음에 입소하자마자 급여 제공 계획을 바로 짜야 되잖아요. 하루 만에 급여 제공 계획. 그럼 그게 맞을까요? 안 맞을 거예요. 네. 실제로 지내보면은 보호자분이 얘기해 준 거랑 틀릴 거예요. 그쵸? 우리 어르신은 얌전해요. 아무 사고도 안 쳐요. 잠도 잠으시고. 실제로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신규 입소자들은 서비스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적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신체 상태의 급격한 변화라든가 문제 행동이 하거나 신규 입소자가 온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요. 이 대상자에 대해서 문제점을 요양, 간호 다 전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 따른 급여 계획을 하고 평가를 하고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자, 큰 틀 이해하셨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챗GPT한테 만들었어요. 자, 제가 대상자를 선정을 했어요. 새로 오신 어르신이 왔는데, 신규 입소자를 왔는데,
제가 급여 제공 계획을 뭐 욕구 사정 뭐하고 빨리 만들었어. 왜? 그날까지 해야 되니까. 아침에 와서 오후에 만들었어요. 예. 근데 딱 이렇게 집중 배설 관찰하다 보니까 뭐 집중 배설도 좀 배설도 좀 틀리고 막 하고 뭐 참 갑자기 막 거부를 하셔요. 그래서 불안해하셔. 낯선 환경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막 눈물과 분노도요. 막 가족에 대한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집에 가고 싶다고 희망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모든 걸 거부하고 시간만 나면 짐 싸갖고 나가실라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사는 이제 해야죠. 계획을 세워야죠. 어르신의 불만이나 불안을 해소하고 가족 간의 지원 연계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급여에는 어떻게 돼요? 신규 입소자에 대해서 집중 상담 관리하고 보호자 상담과 어르신의 안정을 위한 면회라든가 어떤 집중 관리를 해야 되고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돼요? 이분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서적 지원을 담당 요양보호사를 지정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불안과 슬픔이 안 생기게 얘기를 해주고 요양원에 적어놓을 게 말벗 그 다음에 이런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목욕 및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시라는 거예요. 간호는 어떻게 해요? 우울증 불안증이 생기니까 발생하지 않게 지원하고 기존 복용 및 건강관리 철저하게 하고 예, 즐겁게 하고 뭐 여기서 또 하면 뭐 사회복지사는 뭐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조리는 뭐예요? 이 어르신이 집에서 평상시 먹던 식단을 구성하고 개인 기호 식단을 마땅히 구성을 하는 거죠. 예. 시설장은 뭐 한다. 이렇게 급여 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맞을 거예요. 제가 챗GPT에도 만나 이런 거를 하시면 돼요. 그럼 또 새로운 수급자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왜? 적응을 하게만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급여 반영은 다 똑같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건 챗GPT를 쓴 거기 때문에 현실하고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어느 정도 제가 경험이라기보다도 좀 찾은 겁니다. 예. 당연히 그럴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신체 인지 기능 상태가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네. 갑자기 그러니까 주로 어떤 거예요? 어르신이 상태가 안 좋아서 외출을 가서 병원에 갔다 오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집에 있다가 오신 게 아니라 요양병원에 있다 오신다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노화가 생김에 따라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쇠화가 진행돼서 식욕 저함이 활동량이 감소하고 근육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식사량도 주고 전체적인 근력이 떨어지면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해요? 근력이 떨어지니까 뭐 중점적으로 좀 관찰을 하고 낙상 위험이 있는지 식사를 잘 하시는지 이런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대소변은 정확하게 보는지 만약에 대변량이 적다든가 그러니까 소변량이 적어서 대변량이 적은 건지 아니면 대변을 안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소변을 하면 이런 걸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실은 변화에 대해 관찰하고 근력 및 운동, 기능 회복 훈련하겠다 하고 기능 회복 훈련 그리고 스트레칭 관절 운동을 하고 간호사는 이 어르신을 하루에 2번 이상 체크하고 봐야 돼. 그럼 이렇게 어떻게 급여 제공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리사는 어르신의 영양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영양식단 보충식 고단백질 식단을 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뭐 사회복지사는 협력병원에 진료 의뢰를 하고 응급상에 대비하고 시설장은 어르신의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응급상 대처 방법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셔야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또 뭐가 있어요? 급격한 변화 행동이 있죠. 반복적인 표현. 예. 저도 제가 여기까지면은 웬만한 걸 사례회의 작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이해하시고 만들었고요. 그걸 기준으로 케어포에서 큰 틀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쓰실 때 이 사례회의 작성한 걸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걸 설명드리고 마무리 드릴게요. 자, 요건 제가 어느 기관 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이분은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 기간의 얘기예요. 실제 상황이니까. 어떤 요양원에서 손장과 손목재를 사용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요양원에 계셨대요. 그리고 손가락 관절 구축이 있었대요. 식사 후 불결행위를 한대요. 막 침을 뱉으시고, 신에서 치아를 끝내다. 그리고 야간에 기저귀와 배변을 한대요. 예. 그리고 뭐, 물건을 망가뜨린대요. 그래서 회의를 하셨대요. 여기 참석한 사람 다 있죠. 참석한 사람이 있어. 시설장이 이 어르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 상병이 어르신에 대해서 알죠. 치매, 자, 크게 만들어 볼게요. 이게 어떻게 커지나? 치매, 우울증, 뭐가 있어서 최우수 기관을 찾아 입소를 하게 되었다. 이거는 뭐 자랑하는 거네요. 네. 어쨌든 입소를 하겠대요. 최우수 기관 연강에 걸맞게 최상의 서비스와 감안하여 자격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최우수 기간 받은 거네요. 어쩌지 이거 뺄게요. 그래서 무슨 간호자무소님은 제가 어르신이 일명이 들어와서 실명만 이름만 들어도 상관없죠. 누군지 모르니까 치매와 우울증, 전립선 대비 병명을 가지고서 간호사 그러니까 우울증, 전립선 병이 가져왔기 때문에 간호팀에서 복용 중인 약이 꼼꼼히 하고 정확한 약물과 정확한 복용을 하고 예, 손가락 관절 구축에서 손장갑을 오래 끼워서 구축이 왔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리 부분은 공기압 마사지를 통해 혈액 순환을 돕겠다. 음식 부분 치아를 관찰하겠다. 그러니까 뭐야? 치아를 자꾸 배가 치과 예약을 하겠다 하고 사회복지사님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기물 파손을 하지 않게끔 대체 물품을 내겠다 하겠고요. 어르신 언어 자극에 요양보호사는 간호통과 합자여 공기 마사지, 손가락 구출 예방, 조리팀은 연화 곤란이 있으니 죽식으로 제공하셨다고 하고 식사량을 꼼꼼히 챙겨서 식사량이 부족하지 않는지 협조하겠다. 그리고 뭐 간호사는 가정 간호사님이 와서 어르신 문제 있을지 기본적인 검사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예요? 그럼 계획에 따라서 간호팀은 어떻게 해요? 규칙적인 복용, 공기압, 마사지, 기저귀 확인하고 식사 시 음식 뺏는 핵이 함께 양치질, 복지팀에서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체조를 통해서 신체 문제, 가정간호. 그러고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급여 제공 계획 반영을 했겠죠. 급여 제공 계획 반영을 여기 가서 보면은 어떻게 공기압 핫팩에 뚫린다. 근력 운동한다, 증강증강한다 하고 각각 항목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신체 활동 지원에 식사 도구 및 사용 연습 및 식사하기 지도하고 지켜보기, 손가락 관절이 있어서 식사와 치료하기 등하고 요걸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계획에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 넣은 거예요. 반영 사유를 넣고 다 있어야 돼요. 근력 증강 운동도 급여 기능 회복 훈련에 휠체어에서 일어나 앉기 운동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공기압 핫팩 해드리면 어떤 거예요? 이건 쓸 수가 없으니까 손가락 움직여 어떻게 해요? 요양보호사님이 어떻게 해요? 물리치료사님이 여긴 없는 데니까 어떻게 해요? 요양보호사님이 특이사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양보호사님이 요양급여 특이사항에 쓰셨을 거예요. 핫팩. 그렇게 하시고 아까 여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면 돼요. 급여 제공했죠? 반영했죠? 평가는 여기 어떻게 쓰셨나 볼게요. 자, 여기 전체하고 여기요. 식사 시 수저 사용 등 일부 도움 중의로 직접 하심. 좋아졌다는 거죠. 손가락 관절 구축 운동을 통해 관절이 움직이 좋아졌다는 거죠. 치아 관리로 인하여 음식물 불균형이 좋아졌다는 거죠. 안전하게 일어나서 이전보다 상태가 좋아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타어르신과의 사이좋게 지내심 해결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예시를 만들어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그걸 쓰시면 돼요. 이게 잘 쓴 거예요. 이게 최우수 기관에서 쓰신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근데 이거는 90점 이상이고요. 평가 기준에 요 항목만 들어가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저는 이론적인 거에 추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거와 케어포가 왜 이렇게 나눴는지만 아시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던 사례회의를 어디 가서 하던 다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는 이런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혹시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서 만든 거고요. 저도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챗GPT 공부 많이 했고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요. 이따가 질문을 아마 스피커폰으로 질문 받을 거예요. 그때 얘기하세요. 예. 그럼 저는 빨리 마쳤고요. 빨리 마쳤으니까 제가 그 다음 교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리 하라고 하겠습니다. 교육을 마치겠습니다.